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8월 31일로 대학 교수직에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지만 빛의 속도로 강의하는 법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제가 퇴임 후에 하는 첫 강연을 민주주의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은 사라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우정이 그렇죠. 자연과 자원도 그러합니다. 특히 평화는 사라지고 나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평화는 평화로운 마음과 일상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나아가서 평화는 폭력, 차별, 환경 파괴를 줄이는 방안을 실행하여 정의롭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변혁을 뜻합니다. 우리는 갈등과 폭력을 감소하는 일과 더불어서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힘써야 합니다. 정의 실현 없이는 소확행의 평화조차 없습니다. 민주주의 없는 평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제 저는 남북의 갈등과 남남의 갈등이 연결되어서 갈등과 혐오를 증폭하고 있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상상력을 통해 공존과 평화 방안을 모색하는 수기 민주주의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2020년 경제 규모로 볼 때 세계 10위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구매력을 평가 기준으로 한 것이죠. 그것은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보다 높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해외여행지로 굉장히 선망하는 곳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K-푸드, K-컬처, K-방역 등이 찬란하죠. 그러나 불평등과 혐오 같은 어두움도 큽니다. K-좀비 영화가 그런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K-좀비는 흐느적거리고 비척대는 외국 좀비들과 달리 생존을 위해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굉장히 바지런해야 됩니다. K-좀비는 고달픕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는 치열한 경쟁과 각자 도생의 삶에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시민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갈등이 너무 커져서 대화가 어렵다는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는 2021년도에 17개국 국민의 갈등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그 결과 한국 국민의 정치 갈등과 종교 갈등 인식이 각각 90% 그리고 6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도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인종 갈등 또는 민족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 비율도 꽤 높습니다. 세계 상위권입니다. 이런 이유에는 이제 남북의 민족 간의 갈등이 큰 것도 있지만 재력, 권력, 학력이 우월한 사람만 사람 대접을 하는 한국판 인종주의가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등은 불가피해요. 그래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갈등을 공동 성찰과 대화의 계기로 전환하는
갈등 변혁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갈등이 너무나 커서 그런 변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갈등을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혐오로 증폭됩니다. 어느 사회이건 갈등을 촉발하는 특정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종이지요. 인도에는 종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남과 북의 분단이 갈등을 격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물론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젠더 갈등, 세대 갈등도 깊지요. 그런 갈등을 해결하라는 소통을 친북, 종북 같은 진영 논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소통이 대부분 색깔 논쟁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분단을 사회 갈등의 으뜸 요인으로 꼽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은 남과 북 사이에 벌어진 내전이지만 남북 각각에서 벌어진 내전과 학살도 참혹했습니다. 남녘의 사례만 말하자면 한국 전쟁 이전에 정부의 방침에 저항하거나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약 100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군사 독재 정부 역시 수많은 사람을 구속했고 사형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때도 군대를 동원하여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학살에 민간인들도 가담했어요. 가장 잔인한 학살은 한 마을에서 사는 이웃들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하죠. 남북의 분단과 학살은 우리 안의 분단과 학살로 연결되었습니다. 남북 사이 그리고 남남 사이에 일어난 내전과 학살은 상호 불신, 상호 적대감이라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남과 북은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좌우, 선악, 우열 등의 흑백 논리와 대립의 인식 체계를 굳혀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적과 타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폭력을 부추겼습니다. 집권 세력이나 주류 집단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지목하고 악마화하며 비국민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다름과 다양성을 위험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손쉽게 아무 거리낌 없이 혐오하고 배척합니다. 특히 요즘 정치는 통합 대신에 갈라치기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사회의 안전망이 부실해서 생존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회라는 점이 갈등과 혐오를 악화시킵니다. 각자 도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혐오와 증오의 대상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남북 관계와 남남 관계는 공멸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곤봉결투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참 하늘은 푸르고 세상은 평화롭죠. 그런데 두 사람은 피를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승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두 사람 모두 모래 늪으로 점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공멸할 것입니다. 타자를 증오하고 해치는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과 자기 사회를 증오하고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괴물로 만들면 자기도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괴물로서 공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관계와 남남관계는 공멸이 아니라 공존의 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전환을 위해 공존과 평화를 실천한 사례를 학습하면서 공존의 비전과 방안을 상상하는 사회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사회적 상상력이 길러져야 합니다. 첫째, 사람의 존엄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상생과 협력을 증진한 사례를 경험하면서 평화의 상상과 희망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어린이 어깨동무라는 단체에서 일하면서 북녘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느라고 북녘을 50번 이상 오갔습니다. 어린이 병원을 여러 군데 세우고 남북 어린이들이 만나서 친구가 되는 일도 여러 번 진행했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교류와 협력을 펼치면서 어깨의 동무는 139번 북을 방문했고 여기에 1200명의 어른과 42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습니다. 이제 당시의 참여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 방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북녘 사람들의 삶을 연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에서 사람들의 만남을 가로막는 분단의 경계를 허물어야 하는 이유와 허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교류와 협력의 결실을 내다보는 상상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상상력은 남북 갈등의 구조를 변혁하는 상상력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매우 호전적인 국가라고 북을 비난하고 제재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물론 우리에게 큰 위협이죠.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세계 국가 군사력을 비교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민간단체에 의하면 2022년도에 남녘의 세계 국방력 순위는 몇 등일까요? 6위라고 합니다. 북은 30위에 해당됩니다. 올해 우리 국방 예산은 426억 달러로 세계 8위입니다. 북의 예산은 우리의 8%에 불과한 35억 달러입니다. 남북이 함께 군사비를 줄여야 분단의 구조적 경계가 낮춰진다는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상상력으로 남북관계와 남남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고 창조해야 합니다. 제 친구가 그린 그림입니다. 부산에서 런던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그림인데요. 제가 훌륭하지 않으면 친구라도 훌륭한 사람을 곁에 두면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죠. 평화가 실현되면서 국방비를 줄이면 그 예산을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화 배당금이라고 하죠. 예컨대 국방비 예산의 반을 줄이면 27조 원을 주택건설, 일자리 확충, 교육, 복지에 사용할 수 있죠. 짐 로저스 같은 외국의 투자 전문가는 남과 북이 협력하면 어떤 경제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다라고 예측합니다. 탄소 배출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남북 협력도 상상해 볼까요? 남은 세계 10대 탄소 배출국입니다. 그런데 북은 남의 10% 정도밖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자본을 투입하여 북을 탄소 중립 지역으로 만들고 한반도의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남북이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하고 공동 위협을 줄이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단 구조와 마음의 경계를 낮추고 평화의 비전을 상상하면서 평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공동 탐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단의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공동 탐구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그렇게 첨예하다고 했는데 공동 탐구가 가능할까요? 2019년 봄 유럽의 33개 나라의 17,000명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 만나 1대1로 정치 논쟁을 벌이는 유럽 토크에 참여했다고 해요. 참여자들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즐겼고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20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원자력 발전 유지 여부 등의 주제를 놓고 시민들이 대화하고 수기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기 민주주의를 시도하고 있죠. 수기 민주주의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유럽 토크 사례를 참고해서 입장이 양극화된 우리 사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성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수기와 토의는 교실, 마을, 동아리 이런 작은 단위에서 진행되면서 큰 사회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천막들이 큰 천막 안에 모여서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큰 천막의 정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화하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계를 오가는 경계 교차저로서 폭력과 억압을 지탱하는 남북의 경계, 남남의 경계를 허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정호승 시인의 시 꽃의 구절처럼 마음속에 박힌 못을 뽑아 그 자리에 꽃을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박힌 말뚝을 뽑아 그 자리에 꽃을 심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수기 민주주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